불박차는 블랙박스가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조수석에서 찍은 겁니다. 또 선 넘었다. 좀 특이해요, 저 차가.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차가 왜 이러죠? 왔다 갔다 하네요? 경찰 오고 있대요. 신고했습니다. 왔다 갔다 해요. 왜 저러나요? 예. 불안한데? 어허, 왜 저쪽도 붙어? 경찰에 신고했어요. 요거 찍힌 건 일부예요, 일부. 왔다 갔다 하더래, 왔다 갔다. 블랙박스 있었으면 좋았을걸.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신고하는 동안은 못 찍잖아요. 네. 이제 밖으로 나가네요. 나가도 급하게 나가네. 예. 어떤 상황일까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예.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예. 자, 사고는 아닙니다. 한 20분 정도 따라갔습니다. 남편 운전하고 저는 조수석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계속 따라가 보니 동남원 톨게이트 근처에서 예, 잠깐 차에서 내리시더라고요. 몇 명이 탔는지 모르고요. 경찰관 두 분이 들어와서 찾아서 조사하시더라고요. 전화 주시던데 음주운전 아니고요. 42년생이시면은 우리 나이로 84세이시네요. 아이고, 연세가 드셔서 깜빡 졸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음주는 아니라고 그러던데. 예, 그래서 이렇게 예, 경찰 출동에 조사받고 그랬답니다. 블랙박스가 없으세요? 요거요. 페달 블랙박스인데요. 네,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걸로 좀 찍어서 올려주세요. 지네 시스템의 네, 페달 블랙박스 3채널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이랍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저 애기는 혼자 있네? 애기가 가방에 위에 혼자 있네? 저 애기는 다른 거 기다리나? 애들 뭐야? 오! 어떻게 된 거야? 후방 영상 있나? 후방 영상. 애들 태우는 건지 내리는 건지 모르겠네요. 태우는 것 같다. 8시 43분이니까 애들 태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비상등 켜고 있고. 이거 100대 빵. 왜 노란선 옆에 왜 차를 세웠느냐? 그래서 뭐 불박 잘못 있다고 그러나요? 눈도 뭐예요? 눈 데코레이션? 지금 뭐라 그러나요? 25인승 어린이 보호 차량. 거기 애들 태우고 할 때는 이거 빨간불, 노란불 이거 켜던데? 그거 켰나요? 블랙아이스. 그날은 블랙아이스가 심해서 조금만 걸어도 길이 미끄러워. 아이들이 인도와 차도가 분리된 턱에 미끄러질까봐 조금 더 앞으로 차를 대서 정차 후 승차하는 중에 뒤에서 꽝.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10%라고요? 그거는. 뒤에 차 이렇게 빨리 오면 어떡해. 100대 빵이야 돼, 100대 빵. 예, 100대 빵.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의견이십니까? 거기 노란 줄에 왜 차를 셌어? 자, 여러분 1, 100대 빵. 2, 90대 10.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는 100대 빵이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제 의견 다른 의견 가지신 분 계실 테니까 투표 시작. 불법 정차, 불법 주차 그러면 무조건 잘못이라는 분이 계실 거예요. 네, 보십시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불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되고. 아닌가 오늘은? 다행이네. 오른쪽에 누가 있다. 사람이 있네요. 남녀. 주변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둘이 막 싸웠대요. 둘이 막 싸우더니 달려들었대요. 그래서 불박차 운전자는 저 일부러 달려드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여성은 나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한대요. 자, 1. 일부러 달려들었다. 일부러. 2. 그건 아닌 것 같다. 어떤 의견이신가요? 투표 시작. 기억이 안 난다. 나 집에 가려고 그랬다.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한대요. 일부러 달려들었다는 의견이 92%. 그건 아닌 것 같다가 8%. 글쎄요. 싸우고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싸우고서 승질나서 그냥 주변을 살피지 않고 뛸 수도 있죠. 저는 일부러 달려들은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 쪽인데요. 그런데 불박차인데 잘못이 있을까요? 자, 이때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검은 옷을 입었는데 검은 옷을 입고 이때 거리는 30m 좀 더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때는 나도 가고 저기도 달려오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박차 잘못 있다, 잘못 없다.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잘못 있다가 12%, 잘못 없다가 88%. 경찰은 아니 처음에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5초나 시간적인 여유 있었는데 왜 그때 못 피했어? 그럼 불박차 잘못 있다고 그런대요. 볼까요? 요거요. 주변에서 뭐 심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저는 고의사고 의심돼요. 조사관은 처음에 기억을 못한다. 두 번째는 집에 가려고 뛰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보험사 말로는 상대방이 기억을 못한대요. 3주 이상이래요. 그래서 딱지 끊는데요.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아니 도로로 뛰어나기 시작해서 5초 동안 왜 안 피했느냐. 고의? 아이 그건 의심만 갈 뿐이지 그거는 안 돼. 다시 한번 볼까요? 5초 동안 왜 안 피했느냐. 5초 동안. 언제로부터 5초인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 둘 셋. 이거보다 더 전부터네. 그럼 5초 동안이래요. 지금 하나 둘 셋. 뭐가 5초야? 3초밖에 안 되는데. 근데 저게 보였을까? 앞을 보고 가는데 이때는 뭐 택시 타러 오나? 이때? 근데 문제는요. 저 뭐 택시 잡으려고 그러나? 이제 위험을 느끼는데.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이쪽으로 오잖아요. 나도 가고 사고가 어디쯤에서 났을까요? 여기쯤에서 났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맞네. 거기네. 정선쯤에. 저기서 달려온 게 얼마나 될까요? 달려온 게 거진 한 10m 달려와서 사고 나는데요. 처음에 내렸을 때 왜 안 피했어? 왜 조심하지 않았어? 어떤가요? 본인이 생각할 때 이쪽으로 갔으면 피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달려왔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미리 저 인도에서 사람 내려왔을 때 그때 내가 조심했었는데 조심하지 못했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나한테 일부라도 잘못 있어. 그럼 범칙금 내세요. 근데 억울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나한테 달려들었잖아. 고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고의나 다를 바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억울하면 직결심판 가세요. 직결심판 가면 셋 중에 하나입니다. 대처가 늦었네요. 유죄. 저걸 어떻게 피해요? 무죄. 잘 모르겠어요. 기각. 기각되면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그래서 검찰을 송치합니다. 그럼 검사가 보고 이걸 어떻게 피해? 무혐의. 왜 못 피했어? 기소. 그럼 벌금 5만 원 내지 벌금 10만 원에 약식 기소할 거예요. 판사는 보지도 않고 사인해서 보내는 게 약식 명령입니다. 벌금 내라고. 거기에 정식 재판 청구해야 돼요. 그러려면 좀 스트레스도 받고 좀
과정이 복잡해지죠. 그걸 감수하고 나 억울하다 끝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은 에이씨 왜 하필은 내 차로 달려들어 에휴 그냥 운이 나빴지 그래 알았어 뭐 벌점 25점 오케이 벌점 25점은 아니고요 벌점 17점이네요 벌점이 부과된다 그러면 3주 이상일 때 15점인데 상대의 잘못도 상당히 있을 때는 반으로 깎아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벌점 17점 먹고 그리고 4만 원 내든가 선택은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직결 심판 가게 되면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 알려주십시오. 고속도로입니다. 뭐야? 아니 뭐야? 아이코 앞차와의 간격 안전거리 관계 없습니다. 앞차가 밟은 게 아니라 요 차가 밟네요. 요 차가 바닥에 있는 뭔가 쇠를 밟은 것 같아요. 저 차 안 보였을 것 같은데 가느다란 쇠 막대기 같아요. 좀 백두방이죠. 앞차에게 책임 묻기 어렵습니다. 도로공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도로공사가 순차를 안 돌았다든가 뭐가 떨어져 있는데 이거 치워주세요라는 신고를 받고도 출동할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출동하지 않았다라든가 그럼 도로공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도로공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떨어뜨린 차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거 차가 이게 튕겨 나갔어야 될 텐데 유리를 혹시 뚫고 들어온 거 아닐까요? 어느 쪽이에요? 조석 쪽인데 혹시 뚫고 들어왔네. 어머나 뚫고 들어왔어. 아이고 이딴 많은 세 이야 저 판스프링이랑 똑같네. 오히려 판스프링보다 톡 끊으면 더 잘 누가 떨어뜨린 거야 이거. 이야 큰일 날 뻔했네. 실명될 뻔했어요. 만약에 목에 맞으면 생명도 위반사. 야 이거요. 끔찍한 사고네요. 우와. 질문 내용 보겠습니다. 고속도로 바닥에 있던 낙하물 7, 80cm짜리 기역자, 쇠 앵글, 그랜저 차가 밟고 지나가면서 나로 전면 유리 파손,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랜저 차량은 번호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CCTV가 없다고 그럽니다. 자손 자차로 처리한 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도로공사에 책임이 없다고 그러는데 도로 순찰 중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도로공사 측에도 책임이 있는 건 아닌지 낙하물을 낙하한 화물차를 찾아낼 수 있는지 정말 하늘이 도와서 살아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저기 문의해봐 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보상이 어렵다는 것뿐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요. 도로공사의 책임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밟은 차도 저 차가 보일까요? 저거 책임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 안 보이죠? 예. 아스팔트 색깔랑 비슷해서 저 차에 잘못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5개 차로인데요. 순찰차가 5개 차로 전부 다 띠리리리 다 보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거는 순찰을 돌긴 도는데 아까 돌을 때 왜 발견 못했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죠. 순찰차가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지나갔다. 이쪽으로 지나갔는데 어떤 차가 이거 지나가서 이거 가려서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결국은 흘린 차를 찾아야 돼요. 흘린 차를 찾지 못하면 진짜 그나마 내가 운이 좋았다라고 그나저나 진짜 운이 천운이네. 천운. 하늘이 도왔네요. 여러분들 고속도로든 일반 도로든 특히 고속도로는 차들이 빨리 달리잖아요. 내가 떨어뜨린 낙하물에 내 가족이나 내 친구들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고는 나한테 잘못이 없으니까요. 내 자손 자차로 처리하시고요. 보험료 할증은 되진 않습니다. 다만 1년 동안 보험료 할인이 유예된다고 그러죠. 진짜 어떤 면에서는 운이 좋았고요. 어떤 면에서 하필이면 또 왜 내 차한테 어떻게 날아왔어. 그렇게 되면 운이 나빴고요. 저는 다른 데서는 운을 믿지는 않는데요. 이 사고,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상처 회복되고 트라우마 극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꺾기 전에 이광호님. 자동차 다 꺾기 전에
안전, 양보, 배려 써 앞에 쓰고 다니시는 분이세요. 지난번에 엄마 7만 원 있어! 네, 그분이세요. 자, 이분께서요. 앞에 차 보세요. 왜 거기까지 나가 있어? 저기 대각선 횡단보도 전부 다 녹색인데 앞차가 빵 하더래요. 빵 하고 오! 예. 미친 거 아니야? 저 차 자동차를 이용해서 위협한 거 아닌가요? 특수협박 아닌가요?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자, 특수협박이 성립될까요? 어떻습니까? 요거는 특수협박은 아니고요. 저 사람을 협박할 의도로 그런 건 아니고, 예. 아니, 나 급하니까 이제 먼저 갈게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죠. 신호 위반은 여기서부터 신호 위반인데 여기 이미 들어가 있었으니까 들어갔다 그냥 가는 거 이거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일 것 같습니다. 네. 특수협박은 공격할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께서 운전자 보험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운전자 보험을 올려주셨는데 싸요. 3,300원이래요. 3,300원에 가입하셨대요. 그리고 벌금 3천만 원까지. 그 다음에 6주 미만일 때도 중대법규 위반 형사비금 나오고 변호사님비 5천만 원. 그 다음에 형사비금 2억 원. 이 정도면 된 거죠? 라고 하시는데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빠졌네요. 일배책 집어넣으면 좋습니다. 일배책 한 1,000원, 한 달에 1,0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렇더라도 5,000원도 안 되네요. 3,300원. 엄청 싸네요. 무배당. 배당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배당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배당해봤자 나중에 한 몇십 원 나올 거예요. 20년 넣고서. 배당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싸서 참 좋죠. 훌륭해 보이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여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포함인데요. 변호사 선임비요. 이 변호사 선임비를 진짜 줄까요? 진짜 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열고 있네요. 네, 어떤 상황일까요? 가보겠습니다. 앞에 차 가고. 아, 이거 뭐야? 헤헤. 이거는요, CCTV 봐야 되겠는데요? 이 차가 서 있다가 출발했으면 지금 이제 바짝 붙어 있잖아요.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차는 가는데 이 차 갑자기 나오면은, 이거는 이 차 100% 여기까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 서 있다가 출발한 것 같아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쪽 차 블랙박스를 보든가 CCTV를 봐야 되는데요. 정차장 출발 중이라 가해자였고 대인 접수하겠다 해서 놀랬을 것 같아서 알겠다 했습니다. 핸드폰 박살났다가 2대 접수했고. 뭐 저거 갖고 핸드폰이 박살나? 핸드폰 이렇게 두는데 저거 갖고 핸드폰이 박살나? 안에 타고 있던 여자분은 14일 입원? 저거 뭘 14일이나 입원해? 남자분도 19일 입원? 병원비 630만 원? 보험사에서는 사고는 났기 때문에 소송에도 실익이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아니 마디모 뒤에서 들이봤을 때만 해줘요. 예. 그 마디모 그거 실질적으로 안 해요. 국가수에서 마디모는 실제 하는 게 아니고 마디모 하려면 한 60가지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그거 안 하고요. 뒤에서 쿵 천천히 가다 쿵 시속 8km 이상이 아니다. 8km 이하다. 예. 그리고 차가 박살나지 않았다. 그럼 안 다쳤어야 된다. 이게 마디모예요. 옆에서 한 거는 실험한 게 없어요. 실험한 게 없기 때문에 옆에서는 못 해줘요. 그래서 마디모 바보예요. 현실적으로는. 예. 바디모라서 바디모? 바보 마디모. 예, 마디모 바보라서 죄송합니다만 실질적으로요. 마디모 그거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이지도 않고요. 외국에서 독일, 일본, 뭐 미국, 캐나다 뭐 이런 데서 실험해 보니까 딱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요. 뒤에서 쿵. 아파요? 괜찮은데요? 쿵. 조금 불편한데요? 한 20명 했더니 한 2-3명은 좀 불편하다는데 2-3명 있으니까 괜찮더라. 그러니까 안 다친다. 너도 안 다쳤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 딱 기다리고 있으면 준비하고 있으면 안 다치죠. 예. 기다리고 있다 잠시 딴 생각 이래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실험하니까 안 다친다. 너도 안 다친다. 이게 마디모예요.
자, 저는 놀라서 물리치료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저걸로 입원 치료 및 3개월 치료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예요? 레알 마드리드 아시죠? 레알 이렇게 쓰나? 그 레알 마드리드는 로얄이란 뜻이에요. 로얄. 왕립. 레알은 리얼? 진짜? 야, 이거 갖고 다시 한번 보시죠. 이거 예. 다시. 야, 이거 갖고 핸드폰 2대 박살나고 그리고 예. 남자가 더 많이 입원? 아, 놀랄 수는 있죠. 여자는 14일 입원에 24일 통원 치료, 남자는 19일 입원? 진짜인가요? 자료 있나요? 한 분은 23일 통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운전석. 근데 아까 19일 입원은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23일 통원 치료. 또, 아, 여자는 이렇게 표시해 주네. 조석. 14일 입원, 34일 통원 치료. 그럼 남자 19일 입원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이걸로 14일 입원을 하나요? 야, 보험사 어딘지 저만 보고 오겠습니다. DB면 제가 뭐라고 할 텐데요. DB 아니면 다른 데는 제가 말 못해요. 아, DB가 아니네요. 예. 큰 보험사, 4개 큰 보험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사고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치료비를 현재까지 나간 게 얼마예요? 치료비가 현재까지 남자는 219만 원, 여자는 520만 원. 그럼 700만 원. 나중에 또 합의금도 줘야 되겠죠? 치료비, 여기 치료비가 돼 있잖아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보험사에서 다 줘야 돼요. 야, 내 편인 보험사입니까? 남의 편인 보험사로 생각하십니까? 보험사는 내 편인 보험사와 내 편이 아닌 보험사가 있습니다. 내 편, 남편. 이럴 때 어떻게 되나요? 이럴 때는 병원에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다쳤기 때문에 계속 이런 치료가 필요합니까? 지금까지 어떤 치료를 했습니까? 그러면서 치료비에 대해서 다 주지 말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치료비가 제대로 됐는지 청구가 맞는지 심사하거든. 심사 좀 제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불필요한 치료 같으면 가처없이 깎아야죠. 깎거나 주지 말아야죠. 그리고 이거 조정신청 거래가 옳지 않습니까? 100대 빵이다. 그 내가 잘못했다. 근데 과연 이게 맞느냐? 그냥 조금 그렇게 일반적으로 받아야 되는 치료보다 좀 더 받았다. 이 정도는 그거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고와 무관한 치료를 받았다? 그런 것도 단순한 과잉 진료가 아니라 무관한 진료를 받았다? 그것은 보험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이건 조정 신청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요, 여러분들께 작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불에 신호 대기하다가 신호 밖에서 가는데 이때 뛰면 어떻게 해? 에이, 참나. 아이고, 언제 바뀌나요? 바뀌었어요? 좌우 살펴요? 없죠? 예, 좌우 없어요. 네, 그래서 출발합니다. 다시 보시죠. 바뀌고, 자, 여유 있게 출발하는데 이때 뛰어들어오면은 아까 없었잖아요. 아까 없었으니까 자, 좌우 살피고 앞에 보고. 그런데 오면은 여기서 들어오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경찰은 차 대 사람 사고다. 무조건 차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10월 12일 날 사고 났고요. 그리고 범칙금을 부과하면서 11월 6일까지 내라고. 범칙금 부과하고 열흘 이내에 내야 돼요. 열흘 이내 안 내면 20일 동안 한 번 더 여유를 더 줍니다. 그때 20% 가산합니다. 이럴 때 이분이 즉결심판 가시려고 그러는데 억울해서요. 즉결심판은 3가지가 있어요. 처음부터 나 범칙금 부과하지 마세요. 저 즉결심판 가겠습니다. 근데 경찰들이 안 돼요. 범칙금 부과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법에는 범칙금 거부하거나 통고 처분을 거부하면 그런 즉결심판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요. 그럼 이렇게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요. 요 11월 6일을 지났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하려고 그랬더니 이의 신청하는 건 내가 뭘 잘못했어? 나 이의 신청하겠다. 그러면 그 민원실에 가서 이의 신청하면 그럼 즉결 보내줍니다. 근데 즉결은 언제까지? 그 이의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자, 1번 요 11월 6일, 2번 2차 납부 기간, 3번
그 이후에도 가능하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투표 시작. 이의 신청.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범칙금부에 이의 신청은 1차 납부기간까지 해야 되나요? 2차 납부기간까지 해야 되나요? 그 이후에 해도 되나요? 여기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아무 때도 해야 된다. 아무 때나 해도 된다가 안 내고 아무 때나 나 그냥 안 내고 있다가 나중에 이의 신청하면 돼. 그런 의견이 제일 많은데요. 그럴까요? 1차 납부기한까지 열흘 이내에 해야 된다가 네, 1번. 2차 납부기한, 즉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가 2번. 안 내고 그 이후에도 된다가 3번. 네, 스톱하겠습니다. 이게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은 1차 납부기한까지가 29%, 2차 납부기한까지가 한 36%, 그리고 그 이후에도 된다가 또 한 36%.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1차 납부기한까지예요. 요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범칙금 10일 이내에 안 내면은 20% 내야 돼요. 만약에 2차 납부기한까지도 안 되면 그러면은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예. 경찰서에 연락이 와서 직결 심판을 받거나 아니면 50% 더 내거나, 예. 그러지 않으면은 면허 정지돼요. 그래서 요거요. 그냥 나 안 내고 기다리면 나중에 나 직결 심판 받으라고 연락 올 거야. 그러다가 직결 심판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때 직결 심판 안 받고 깜빡 진짜 바쁜 일을 못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면허 정지돼요. 40일 동안.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요 밑에 나오잖아요. 자, 여기 5번에 단속 내역에 이의가 있으시면은 이 통지를 받은 10일 이내에 이의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하면 직결 심판 받게 된다. 그러니까 범칙금 받고 곧바로 민원실 가서 이의 신청하세요. 이 이의 신청은 그 경찰서에서 해도 되고 우리 동네 경찰서에 해도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럴 때는 바로 내면 안 돼요. 범칙금 내면 이의 신청 못 합니다. 범칙금 내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지 말고 곧바로 민원실에 가서 이의 신청하세요. 그럼 직결 심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이거요. 교통사고 조사관들도 모르더라고요. 그 열흘 같은데요. 열흘 아닐까요? 그냥 같은데요. 그럴걸요? 정확히 모르더라고요. 네,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 올 겁니다. 출석하라고요. 60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직결 심판을 받거나 그런데 직결 심판 받으라고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여기 60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은 그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하는 경우를 다른 사건에서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2차 납부기한 지난 다음에 혹시 제가 알기로는 연락이 온다고 알고 있는데 연락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요. 가세요. 여기 보면 자 60일 2차 납부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해서 직결 심판 받거나.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직결 심판은 여기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의 신청 기간이 1차 납부 기한까지인데요. 그게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 경찰관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뒤에 깨알 같은 거 읽어보겠습니까? 사고가 처음이기도 하고 고민하다가 보행자가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한답니다. 이게 맞나 싶어서 끝까지 가기로 마음먹고 직결 심판 받겠다고 했는데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서 지금 한다 해도 중복이며 어차피 나중에 통지서가 나가면 연락이 할 거다. 이거 보세요. 통지서가 나가면 그래서 경찰에서 연락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기다렸지만 통지서는 어떤 연락도 없어서 제가 관할 경찰서에 연락해서 직결 담당자랑 통화를 했는데 사고에 관련된 직결 심판은 이의 신청 기간 그 이내만 가능하고 지금 받는 직결 심판은 미납금 범칙금에 대해서 왜 안 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만 직결 심판 받는 것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안 냈는지에 대한 그런 직결 심판이 어디 있어요? 직결 심판이라서 내가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받는 거거든요. 그걸 받더니 50% 더 내는지 그거죠. 그래서 제가 범칙금 사고 때문에 사고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납부하지 않은 건데
직결 심판의 종류가 있는 거면 그럼 안 내면 전부 다 유죄냐? 그랬더니 그럴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뭐하러 직결 심판 가겠어요? 그래서 사고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 신청해야 된다. 재조사 이의 신청하면은 재조사하면은요 그 밥에 그 나물이죠. 차 대사하는 사람 물건 대고 차가 잘못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미납한 범칙금에 대한 직결 심판 통지가 언제 오는 거냐? 계속 납부 기한이 늘어나다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통지서가 나간다. 이렇게 통지서가 나간다. 이게 나가면은 60일 이내에 통지서가 나와야 되는데요. 기한을 알 수 없다. 60일 이내에 직결 심판 받든지 50% 더 내든지 하라고 그래놓고 직결 담당자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2차 납부 기간 지나면 경찰서 가서요. 예. 자, 나 2차 납부 기간 지났습니다. 내가 1차 납부 기간에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 걸 몰라서 그냥 지났는데요. 자, 나 직결 심판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분을 통해서 앞으로 직결 심판 절차에 대한 거 한번 총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결과 나오면 꼭 알려주시고요. 직결 심판 가서 판사가 무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유죄할 수도 있어요. 또는 잘 모르겠는데요. 나 영상 볼 시간 없어요? 그러면 기각할 수 있어요. 유죄가 나오면 곧바로 정식재판 청구하시고요. 기각되면 경찰이 검찰로 보냅니다. 그럼 검사가 이걸 어떻게 피해 무혐의할 수도 있고 검사가 그냥 보지도 않고 약식 기소할 수도 있어요. 예, 보지도 않고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영상을 안 봤다는 얘기예요. 영상 볼 시간 없으니까 그래 경찰이 알아서 했겠지. 거의 대부분 검찰에서 무혐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대로 약식 기소됩니다. 그럼 벌금 5만 원 또는 10만 원 내라고 그럴 겁니다. 그럼 그때 바로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해야 됩니다. 이 사건 끝까지 가겠습니다. 예. 경찰 설명 잘못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범칙금 납부 기한이 지나면 직결심판 받으러 오라는 통지가 올 텐데 근데 1년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누가 그랬어요. 예, 그때 잊지 마시고 출석하셔야 됩니다. 설명서에 60일 이내에 경찰에서 연락 오면 그때 직결심판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연락이 뭐 안 올지도 모르니까요. 본인이 가세요. 나 직결심판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꼭 법원에서 무죄 볼 겁니다. 나가다가 길 옆에 있는 건물 주차장이네요. 나갑니다. 차 오나 안 오나 보고 아이고 이런 뭐예요? 예, 이렇게 나가요. 뭐야? 뭐 쓰러졌네. 요거 킥보드가 쓰러졌어요. 예. 킥보드가 아마 여기 어디 서 있었나 봐요. 요 차가 지나가면서 그걸 톡 끈다리네요. 요거 쓰러졌어요. 요거 쓰러진 거 블박스 이렇게 가다가 요걸 밟은 거예요. 자, 블박스 나갈 때 여기 있네. 요거 보일까요? 1. 보인다. 2. 안 보인다. 어떤가요? 투표 시작. 안 보이죠? 블박스 잘못 하나도 없죠? 아까 저거를 톡 치고 간 차에게 잘못 있을까요? 그 차에게 잘못이 있을지 없을지는 그것도 이제 불투명하죠. 근데 그 차에게 잘못이 그 차보다는 거기다 전동 킥보드 세워놓고 간 그쪽이 잘못이죠. 내가 차를 불법 주차해서 어떤 차가 들이받아갖고 오토바이가 들이받아서 사망했다. 꼼꼼한 밤에. 그러면 불법 주차한 차가 책임집니다. 오토바이 사망에 대해서 오토바이가 왜 못 봤어? 그래서 오토바이 과실을 70% 보느냐 더 보느냐 그 차이점이지 불법 주차한 차가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요 저거 안 보이죠? 안 보이면 불법 주차한 거죠. 저 전동 킥보드 거기다 갔다가 주차를 잘못시킨 사람 그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요즘은 전동 킥보드 빌릴 때 그 이제
그 카드,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용한 사람 누군지 나오죠. 책임져야 돼요. 요즘은 전동 킥보드도 보험에 들더라고요. 800원짜리 보험이 있고 또 1200원짜리 보험이 있다든가. 하여튼 그 보험도 프리미엄 보험이 있고 일반 보험이 있고 그렇던데요. 그거 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자기 돈으로 다 물어줘야 돼요. 불박차는 잘못 없습니다. 자차 보험 처리하고 불박차 보험사가 이 킥보드요. 킥보드 회사에 요거 확인하면은 킥보드 회사랑 같이 소송을 걸어야 될까요? 킥보드 회사가 저 대물 사고에 대해서는 킥보드 회사에게도 책임이 있을지 그건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인 사고에 대한 차주와 운전자가 같이 책임져요. 대물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이 아니면은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이익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전동 킥보드 회사에서도 저 전동 킥보드 회사가 먼저 배상 책임 보험으로 물어주고 거기다 잘못 세운 사람한테 구상금을 청구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저 전동 킥보드 쪽에서 마지막에 오다가 위험하게 주차한 그 사람일지 아니면 전동 킥보드 회사가 될지 하여튼 누군가는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나갈 때 툭 친 차, 그 차도 잘 안 보였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차한테 너도 책임져. 그건 나중에 자기들끼리 문제입니다. 전동 킥보드 잘못하다가요, 나중에 수백만 원 손해배상해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퍼스 이렇게 돼 있네요. 가보겠습니다. 야이씨! 버스 사이에서 그렇게 튀어나온다고?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아이고. 이거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하죠. 근데 경찰은 차 대사란 사고란 이유로 차가 무조건 내 잘못이래요. 미치겠네. 직결심판 가서 무죄 받으세요. 예, 직결심판 갔어요. 직결심판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 소리가 나잖아요. 이 소리, 음악 소리. 들어보세요. 네. 이 소리가 바깥에 기다리는데 판사실에서요. 이 소리가 여러 번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 판사님이 내 영상을 보시고 계시다. 직결심판 받으러 들어갔는데 판사님이 내 영상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서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무죄! 예. 저렇게 영상을 봐야 돼요. 몇 초 안 되잖아요. 한 번 갖고 안 되면 두 번, 세 번 봐야 돼요. 근데 어떤 판사들은, 저는 바빠서 영상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기각! 아유, 마음에 안 들어요. 이 판사님이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형사에서 무죄 나왔다고 민사가 또, 이 민사는 또 치료비 대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치료비 대주려고 그러네요. 무슨 소리냐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하라고. 그래서 세게 얘기해갖고서 그래서 겨우 소송이 진행됐어요. 소송이 진행됐는데 중간에 한 15% 정도 주는 걸로 끝내세요. 이렇게 또 화해 권고 결정이 됐어요. 그랬더니 보험사 직원이 이제도 이대로 끝내면 어때요? 대신 이제 보험료 할증은 이제 들어갈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 들어가도 이제 사고 건수 할증이 들어가죠. 안 돼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끝까지 가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판결 100대 빵.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 운전자의 잘못이 1도 없는 사건. 당연히 무죄죠. 그리고 민사 당연히 100대 빵이죠. 그리고 치료비 다 토해냈어요. 예. 치료비에다가 또 이자까지. 그래서 저런 부담한 한 보험사가 치료비 대준다 해서 이거 공짜야. 이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나중에 저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다 토해내야 됩니다. 이건 구상금이 아니라 이거는 치료비 받은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왜 구상금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돼야 되는데 이거 혹시 저거 아닌가요? 불박차 망가진 거 수리비 청구한 거 아닌가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치료비도 받아와야 돼, 치료비도. 댓글 좀 써주세요. 저건 내 차 찌그러진 것에 대해서 내 차 자차 처리하고 그 구상금 받아온 것 같아요. 구상금 청구한 것 같아요. 치료비도 200억 몇십만 원 대줬다면서요. 그 몽땅 다 부당이도 받아와야죠.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야! 아, 영상이 아까 처음에 코딩이 안 돼서 그렇구나. 여기서 50도래, 여기서 황색등. 저 뭐라고 써있어? 뭐라고 써있노, 이거? 직진 후 좌회전. 네. 상대는 유턴이 언제 유턴할 수 있나요? 아, 요 동그라미만 있는 거 보니까 상시 유턴 같은데? 근데 여기서 내가 황색불에 지나갔는데, 야, 이거는 아니오시다. 그런데 경찰은 불박차로 가해 차량으로 하나요? 신호위반이라고? 상대는 저 중앙선 침범이죠? 안전지대 침범에서 몇 대 몇인가요? 예전 같으면 100대 빵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멈췄어야지. 50이니까 여기 멈췄어야지. 대법원에서 그러라고 그러잖아요. 당신 신호위반했어. 그 경찰은 불박차를 가해 촬영을 할까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경찰서는 신호위반이라고 그러죠. 상대방 중앙선 침범. 둘 다 잘못이라고 그럽니다. 아, 이거요. 네, 신호위반, 지금 분위기로는 신호위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교차로 한복판에 들어서 멈추더라도 서 있으라는 겁니다. 교통체증 되든 말든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신호위반은 신호위반 어쩔 수 없어요.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1번, 이 중앙선 침범차가 더 잘못했다. 2번, 신호위반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 시작. 지금 투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 다들 가입하고 계신가요? 자동차 종합보험 다 가입하고 계시죠? 이건 민사입니다. 형사는 운전자 보험이죠.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닐까요? 투표 결과 나왔네요. 보시겠습니다. 불박차도 잘못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시네. 예. 상대차가 더 잘못됐고요. 마음은 100대 빵이죠. 마음은 100대 빵. 황색불에 끼익 하라고 대법원에서 하긴 했지만, 그러나 지금 속도가 55예요. 다시 한번 언제 황색불 바뀌는지. 이때 55. 아, 여기서 멈추면은 횡단보도쯤 또는 횡단보도 또는 조금 더 지나서 거기 보통 가죠. 예, 아직 신호가 아직이잖아요.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아, 다 통과했다. 그리고 몇 초 걸리나요? 저기서 황색불. 이때부터 하나, 둘. 이때 들어왔다 그러면 이때 들어왔다 그냥 가잖아요. 예. 마음 100대 빵입니다. 그런데 이거 법원에 가면은 저 불법 유턴차 한 7, 80, 불박차 한 2, 30 보지 않을까요? 마음은 100대 빵 하고 싶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옛날 거네요. 이거 도움 안 돼요. 전혀 도움 안 돼요. 벌금 내는 것만 도움 됩니다. 운전자 보험이 요즘 거 같으면, 그러면 그래 내가 신호위반 했다. 그래 대법원 판결에 신호위반 했다. 그런데 아니 내가 다른 차 가만히 있는데 너 혼자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말이나 돼. 그러면서 신호위반과 무관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해서 내가 신호위반했지만 신호위반 사고는 아니다라고 좀 다퉈보고 싶은데. 근데 운전자 보험이 옛날 거 꼬물이니 뭐 요즘 거 같으면 그렇게 한번 다퉈보고 싶네요. 처음부터.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마음으로는 100대 빵이라는 겁니다. 밤입니다. 블랙박스는 좀 오래된 것 같네요. 가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천천히. 아!
이 자전거 어떻게 된 거야? 자전거 좌회전했나? 신호위반 좌회전인가? 버스. 저기 가다가 버스에 가서 안 보이죠? 자전거가 지금 직진 신호고 자전거가 좌회전 신호 위반했으면 이거 100대 빵입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횡단보도 신호 위반 좌회전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었군요. 여기서요. 횡단보도 빨간불인데 자전거가 횡단보도 건너고 있었네. 100대 빵. 여기서 한 가지 또 검토해야 될 게 있는데요. 혹시 직진 신호로 바뀐 직후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일부 잘못이 인정될 수도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불이네요. 횡단보도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이고. 예, 자전거. 빨간불로 바뀌고 한참 지났잖아요. 지금 요거는 이쪽인 것 같고요. 요건 요 파란 건 뭐야? 이건 다른 것 같죠? 다른 건? 높이가 다르죠? 그래서 자전거가 빨간불을 바뀌고 한참 지났고, 그러면 저 뒤에서 오던 승용차는 자기 신호를 받고, 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신호 바뀐 직후 같으면은, 신호 지킨 차에도 일부 잘못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 자전거 100%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 약자 보호 원칙에 있어서, 차에게 조금 잘못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요, 예, 이거는 저거 어떻게 피하겠어요? 버스에 가서 안 보이는데. 만약에 가다가 버스가 멈추는 것이 충분히 보였는데도 그럼 뭐야? 그럴 수도 있는데 버스 오다가 아이고 지금 꿀렁하잖아요. 버스가 이때 꿀렁하잖아요. 버스가 이때 꿀렁. 근데 자동차는 이미 여기 지나고 있어요. 그래 이 자동차는 버스 꿀렁을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고는 100대 빵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하면 헬리콥터 소리 나는 거 아세요? 예전에 친구 차를 타고 같이 가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헬리콥터 소리가 나네? 근데 왜 헬리콥터가 우리랑 똑같이 가? 우리보다 더 빨리 가야 되는데? 헬리콥터가 이상하다? 우리랑 같이 가나 봐. 근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요. 친구 차가 펑크 난 거예요. 그러니까 펑크 나니까 그걸 모르고 그래서 야, 너 내가 헬리콥터 소리 얘기 안 했으면 너 큰일 날 뻔했어. 그랬더니 그래. 근데 한참 동안 모르고 간 적이 있어요. 자, 같이 보실까요? 자. 저 앞에 차 흔들거린다? 왜 저래? 요 차 흔들거려. 저 뭐야, 저 졸음운전하나? 차가 약간 기울은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약간 기운 것 같아. 저 차 모르고 가요. 들어. 아니, 타이어가 굴러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쇠가 굴러가네. 들어. 이거 완전히 플랫해졌네, 플랫. 보세요! 여러분! 창문. 창문! 갓길로 빼야지. 계속 가면 큰일 나요. 얼른 빼. 몰랐대. 갓길로 가. 내 앞으로 들어가. 빨리 와, 이쪽으로. 예, 이분이 비상등 켜고 뒤를 막아주는 거예요. 들어가, 하얀데. 하얀데. 안전지대. 백색 안전지대. 덕컥. 소리 나는 거 봐. 딸. 헬리콥터 소리 나다니까요? 예. 안전지대는 이럴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비상시에.
예.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아이고, 내려서. 이분께서 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러세요. 앞에 가는 차. 저 보세요. 앞차가 휘청거리잖아요. 예, 이 휘청. 예, 휘청. 그 본인이 이래도 모르는 거예요. 이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 110km 구간인데요. 턴으로 80입니다. 저는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심하게 흔들리길래 뭐지? 저거 뭐야? 음주야? 졸음운전이야? 근데 뒷바퀴에서 연기도 나는 거하고 타이어가 이렇게 돌아차니까 이렇게.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그래서 빵빵해도 몰라요. 제가 여성 운전자에게 상황을 알려주고 내 차 앞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안전지대에 정차시키고 차 안에 있지 말고 밖에서 대기하라고. 근데 저럴 때가 내 비트박스죠.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밖으로 내빼서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죠. 아이고, 저 차 계속 갔으면은, 그러면은 차 나중에 이렇게 될 뻔했잖아요. 타이어 완전 못 쓰고요. 자, 충고 한마디 해드린다면, 내 주변에서 빵거리면, 나한테 그러나? 내 차에 뭐가 있나? 한번 돌아보시라고. 아주, 여러분들, 옆에 차가 좀 이렇게, 좀 이상이 있을 때는 좀 알려주시고요. 이분 진짜, 그 상황에서 좀 위험한 상황인데 내가 비상등 켜고 차를 막아주면서 앞으로 빼주고 진짜 큰일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입스더 캠페인.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 낮에는 비트박스지만 밤에는 안 보이죠. 그래서 반강 조끼, 반강 모자, 그리고 반강 망토, 반강 판초위 한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